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실까, 차를 마실까, 점심은 뭘 먹을까? 이런 수많은 선택들 있잖아요. 경제학자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걸까요? 오늘 그 비밀의 열쇠가 될 잘 정의된 선호라는 개념을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. 아니, 당신이 뭘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사실 이 질문은 불가능에 가깝게 들리죠. 맞아요. 개개인의 선택을 100%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.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. 한 명 한 명을 콕 집어 맞추는 대신에 우리 대부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, 그러니까 몇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가정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. 네, 바로 이 가정들이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선택을 아주 심플한 모델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럼 그 첫 번째 정말 직관적인 규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규칙은요, 바로 많을수록 좋다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단조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입니다. 우리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더 좋아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가정이에요. 물론 세상에는 쓰레기처럼 많을수록 오히려 실은 비재화라는 것도 있긴 해요. 하지만 우리가 보통 돈을 주고 사는 대부분의 재화에는 이 가정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. 배가 터질 지경이 아니라면야 피자는 한 조각보다는 두 조각이 더 좋잖아요. 그쵸?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단조성을 그림 하나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.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각각 다른 상품의 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면 어때요? 두 상품 모두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더 좋겠죠? 반대로 왼쪽 아래는 둘 다 양이 줄어드니까 덜 선호될 거고요.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? 자, 이제 두 번째 규칙입니다. 이건 우리의 균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우리는 보통 한 가지에 완전히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섞는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.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성향을 볼록성이라고 부릅니다. 네, 이 한 문장이 볼록성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한 가지에 몰빵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뜻이죠. 예를 들면 10시간 내내 공부만 하거나 10시간 내내 놀기만 하는 것보다는 5시간 공부하고 5시간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.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평균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? 예를 들어서 사과 1개랑 바나나 10개가 들어있는 묶음이 하나 있고요. 또 다른 묶음에는 사과 10개랑 바나나 1개가 들어있다고 해보죠.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묶음을 섞어서 평균 묶음을 만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바로 이 공식이에요. 좀 복잡해 보이나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쉬워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묶음에서 사과랑 바나나를 딱 절반씩 가져오고 두 번째 묶음에서도 사과랑 바나나를 딱 절반씩 가져와서 그냥 합치는 거예요.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? 사과 5.5개, 바나나 5.5개라는 아주 완벽하게 균형 잡힌 평균 묶음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. 좋습니다. 이제 이 두 가지 규칙, 단조성과 볼록성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그림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소비자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쭉 연결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. 이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안으로 굽어 들어간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. 양쪽 끝에 있는 두 점,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선택지를 직선으로 한번 쭉 이어보세요. 그리고 그 직선의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평균 묶음을 찾아보는 겁니다. 어때요? 이 평균 묶음이 원래의 두 점보다 더 바깥쪽, 그러니까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 위에 놓여 있죠? 이게 바로 평균은 극단보다 낮다는 볼록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. 그럼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 오목한 선호를 한번 볼까요? 여기서는 평균 묶음이 오히려 더 안쪽, 그러니까 더 낮은 만족을 주는 곡선 위에 있어요.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섞어 먹는 것보다 그냥 하나에 몰빵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. 아주 재밌는 예시죠? 상상해 보세요. 아이스크림이랑 올리브.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따로, 올리브 따로 먹는 걸 선호하지
그걸 굳이 한 그릇에 섞어서 먹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. 바로 이럴 때 특정 조합에서는 극단을 더 선호하는 오목 선호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이건 그 중간쯤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. 무차별 곡선이 완전 직선이죠.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아니면 둘을 섞어서 평균적인 선택을 하든 만족도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. 뭐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어 하는 상태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왜 이렇게 잘 정의된, 그러니까 단조성이랑 볼록성을 가진 선호에 집중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분석의 유용성 때문이에요. 핵심은 바로 현실성과 예측력, 이 두 가지입니다. 볼록선언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리 실제 모습을 꽤 잘 반영하거든요.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가 아주 좋습니다. 가격이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니까요. 이게 바로 경제학이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이스크림과 올리브처럼 극단에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? 아니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싫어지는 재화는 없으신가요?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경제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새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.